그렇게까지 또 걱정이 되신다면 그 무고죄 강화에 관한 것들도 같이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아 이건 좀 새롭네. 근데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아니 이거는 와 이건 특종이에요.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가늠해보는 시간.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전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용자쇼의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도 용기 있는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의 용자는 21대의 국회의원, 정의당의 쌍두마차, 그리고 진격의 페미니스트 카타르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류호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호정입니다. 카타르 순회 공연 다녀오셨죠? 네, 공연 아니고 출장입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공연이라고 느껴졌어요. 와, 저 사람 저기 또 갔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뭐 질문 나중에 나오는 거죠? 네, 나오죠. 예.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 비동간이나 페미니스트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향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사실 이거 한동훈 법무장관 대정부 질문하실 때 요 어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토론을 하실 때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나. 그 토론 이후에 사실 또 안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민망하기도 했거든요. 민망하셨어요? 사실 정치가 당연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점 이끌어내고 또 다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그동안 잘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이렇게 나누구나 싶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후속 토론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후속 토론회. 혹시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 나와라. 비동간 토론하자 하셨는데 그건가요? 이준석 나와라고는 안 했는데. 근데 말은 예쁘게 썼지만은 요약하자면 이준석 나와줬잖아요. 나와주시면 좋죠.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또 나와주시면 상당히 좋은 일이 되죠. 그렇죠. 의미 있는 토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듣는 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오늘 여기다 이렇게 국회 배지 요거를 이제 하고 오셨어요. 요거는 저를 좀 위압하기 위함인가요? 약간 좀 기선제압?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인터뷰를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차려입고 한 거죠. 정복으로. 근데 국회 배지 저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빛난다. 도금일 건데. 그래도 여기 보스가 있네요. 제가 변호사 배지도 받고 뭐 했지만은 요건 좀 색다르네요. 근데 그 이전에 의원님들 오셨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왔어요. 오셨어요? 하고 오신 분 처음이에요. 나도 괜히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스웩이지. 이게 플렉스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용기 있는 자만을 저희 용재쇼에 모시는 만큼 곤란하거나 불편한 질문이 있어도 용기 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좋죠. 사실 이제 당에서 이런 걸 말리는데. 그렇죠. 깔아주시면 좋죠. 그래요?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 초대를 부탁을 드렸는데 응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정말요? 네. 저희는 또 채널 보니까 이제 뭐 이기인님이나 김우원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또 젊고 뭐 좀 새로운 그런 힙한 의원님들 초대하는 건가? 네, 맞아요. 나도 가서 껴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힙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카타르 순회 공연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 카타르 월드컵 때 카타르 가셔가지고 인증샷을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다가 또 한번 많은 분들이 또 쓰다듬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올리실 때 논란이 될 걸 알고 계셨죠? 이제 월드컵 복장을 입고 손흥민 선수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된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첫 출장이거든요. 해외 첫 출장. 이거를 그러면 평소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 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죠. 거기 카타르만 간 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왜냐면 출장이라는 건 일을 하러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를 계속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반응이 어떨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일단 올리기로 했으니까 어디 박물관 같은 데를 또 갔었어서 미래박물관을 갔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여기 출장을 제가 왔고 뭐 며칠간의 일정이고 돌아와서 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사진을 올렸는데 걱정과 달리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아무도 관심 없구나. 나도 한 번 갔구나.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구나. 옛날만큼 어그로가 안 끌리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도 한국 일정에 맞춰서 보게 된 거죠. 네. 그날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두바이나 카타르 그 중동 일대를 간 거였고 사실 그곳이 그 석유 산업 이후에 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탈석탄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백 조를 들여서 국가를 이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좀 살펴보고 이제 그곳에 또 의회와 만나서 또 교류를 하고 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월드컵을 보러 간 건데 그날 이제 장관님도 오셨어요. 정치부 장관님 오셨는데 점심을 그래서 같이 먹게 됐어요.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장관님께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강남 사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제일 좋은 자리에 걸렸는데 국내에 알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류호정원이 되게 젊고 SNS 잘 하지 않느냐. 한번 올려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SNS에 사진 뭐 한 장 정도 올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게다가 그 이전에 아무도 관심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홍보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올렸는데 너무 이제 웃고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논란이 돼서 너무 기대 이상으로 근데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져갔다. 그 사진이 거기 걸린 건 이제 잘 알려졌는데 근데 사실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같이 갔던데 그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사진 안 올렸어요? 그분들은 안 올리셨을 거예요. 그럼 문체부 장관님께서 그 의원님한테만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슬쩍. 식사하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눴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올렸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잘 알려줬죠. 대박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 첫 경기도 보고 오셨다. 부럽네요. 그건 솔직히 부럽긴 하다. 성공합니다. 뭐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를 다녀오셨고 최근에는 또 대정부 질문에서 뭐 좋은 모습도 또 보여주셨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좀 많이 혼탁해져 있어서 뭐랄까 정부 쪽 사람과 의원 간의 이 건설적 토론을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람답게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약간 좀 두 짐승 간의 이 숨막히는 혈전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많이 칭찬을 들으니까 오히려 좀 부끄러웠어요. 국회가 진짜 어지간히도 싸웠구나. 그 말 뜻은 오해를 부를 수가 있는 게 욕먹는 게 약간 익숙해졌다라고도 들릴 수 있어요. 익숙하기도 좀 익숙해서 칭찬 들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잘해야죠, 앞으로도. 좋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그 정부 질문이 이 비동의 강관죄 관련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 법안은 2020년 5월에 취임과 동시에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 여론이 또 그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요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뭐 간략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한 3년 정도 흐르면서 저도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우선순위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의 우선순위에 비동의 강간죄가 있진 않는 거고 그리고 왜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여론의 지지가 아직은 뭐 부족하다고 보는 건데 그럼 왜 부족하냐 했을 때 아직도 그 법안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어떤 오해를? 보통 현재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그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한 정도여야 해요. 이런 걸로는 폭행 협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완전 막 목을 졸라야 돼요? 거의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무서워서 몸이 굳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폭행을 하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물론 이제 지금 사회적 상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반영이 되고는 있으나 어쨌든 우리 법은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사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게 이게 최저가 휴대폰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 판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변화한다고 해도 그 개인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법 자체를 그러니까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이다라고 해서 동의 여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죠. 뭐예요? 계약서 써란 말이냐.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사실은 2017년부터 있었던 논의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콘텐츠를 뭘 만들었냐면 변호사 한 번 모셔놓고서는 그 성관계
계약서를 만드는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동의라는 건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 네. 뭐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양해나 승낙 같은 개념들이 이미 우리 법안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에 준했을 때는 내심의 의사만으로 사람을 무고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종 정황 증거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여서. 그런데 이 대화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온라인상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엄청 싸우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님과 대정부 네. 질문을 할 때 싸우지 않고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 동의서 쓰란 말이냐 다음에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입증 책임이라든지 그 네. 다음 단계들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잘 대화가 됐고 네. 장관님이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장관님께서도 네. 동의 없는 선거는 강간이다라는 말에 범죄죠라고 이렇게 네. 동의를 하셨고 그거는 사실은 국민 여론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라는 거는 그죠. 당연히 깔려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네, 저 다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 아까 휴대폰 구매에 비유했듯이 네. 개인에 있어서는 판례가 이제 변해가는 추세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확고히하고 싶은 거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뭐 등의 이유 그리고 어쨌든 판결이 이렇게 쌓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해석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못했어가지고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사실 싸워오신 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계약서 정도에서 이게 대화가 이제 많이 멈추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게 남자 입장도 그렇고 분명히 여성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서로 이게 동의했다라고 확실하게 좀 뭔가 물증이라도 남겨놔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말이 좀 웃긴데. 네. 일단 저도 계약서 쓰면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 그렇잖아요. 대표 발의자인 저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대표 발의자도 관계 이거 계약서 못 쓰겠다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그 가해자로 지목당한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검사가 동의 없었음 혹은 있었음 이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사실 피해자가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해자 측에서도 분명히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동의가 있었다라고.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재판을 위해서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되게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증명을 양측 다 끝내 해내지 못했을 때 입증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느냐 하면 검사 측 그러니까 피해자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고가 그렇게 대량 생산될 것이라는 걱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또 걱정이 되신다면 그 무고죄 강화에 관한 것들도 같이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좀 새롭네. 근데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아니 이거는 이거 특종이에요. 진짜 이거 오늘 헤드라인이에요. 류호정 무고죄 강화. 그래서 그날 토론에 제 마이크가 꺼져서 안 나왔는데 그런 양측의 입장까지 다 토론장에서는 다 열어놓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인 거고 만약에 막 곧 죽어도 입법으로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현실이 70% 이상의 어떤 성폭력이 폭행 협박 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당장의 이 현실은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한 건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계약서 쓰란 말이냐 해서 멈춰 있었다. 맞아요. 이건 근데 좀 되게 새롭네요. 상상도 못했던. 무고죄 당연히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강화는 아닙니다. 저는 또 한편 살펴봐야 될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말 그 가해자들이 그 꽃뱀론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오히려 그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있어서 당연히 꽃뱀일 것이다 하는 우리의 편견도 이참에 한 번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걱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좀 새롭네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그 의원님에게 이 프레임을 넘기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계속 이것만 비동의 강간죄만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의원님 입장에서는 무고죄 강화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고 한 발이라도 전진을 할 건데 지금 멈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이 이대남들에게 너무 많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본인도 알고 계시죠? 그죠. 제 동생들이 이제 가끔씩 알려주죠.
제 동생들이 이대남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누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막 이런 얘기해요? 이제 좀 궁금할 때 네. 조금 이렇게 슬쩍 물어보죠. 이게 괜찮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누나 큰일 났어. 막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들이 수소문을 좀 해보고 도와주죠.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되실 때 공약 중에 하나로 뭐 무고죄 강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열광했던 이대남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또 이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측면만 서로 강조되고 있는 게 저는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 사실 좀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그 갈등을 모아서 어떤 것이 청취하고 듣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갈등이 계속 조장만 되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또 정의당이나 네. 페미니스트인 저도 네. 그거에 대해서 역할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저도 반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 짬이 생겨서 이렇게 유연해졌나요? 일이 정말 되게 하고 싶거든요. 네. 일이 되게 하려면은 정도를 걸어야죠. 네. 좋습니다. 비동의관과죄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대답이 나올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요? 의외로 이대남들이 원하는 또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제목에 그것만 쓰시면 저희 지지자들이 또 오해합니다. 저희 당원분들이 오해하니까 오해가지 않게 좀 써주세요. 어떻게 하셨지? 썸네일에 리오정 무고죄 강화 쓰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합의점을 제가 또 네. 스스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네, 이렇게 저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양당 체계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와중에 제3지대를 꾸준히 잡고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평균 3%를 유지하고 있더라고. 원래는 한 6%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절반 토막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6% 나왔습니다. 어제?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정부 질문 잘해서 그런 건가요? 좀 영향이 있고 싶은 거고요. 하나로 되겠습니까? 네. 근데 네. 어쨌든 평균적으로 저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죠. 국민들 탓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이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태도는 아닌 거고 네. 저희가 민심을 잃었다. 그리고 네. 이제 작년에 그렇게 선거에서 처참하게 이제 패배한 뒤로 네. 여러 가지 뭐 당내 토론이나 뭐 여론조사 등등을 했었는데 그때 1위로 나온 게 정의당이 네. 정체성을 잃어서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 양당의 이슈에 휩쓸려서 뭐 민주당 이중대 아니면 국민의힘 이중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다니는 것이 정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도적인 이슈를 만드는 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슈가 있고 다른 당에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만의 어떤 이슈도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이슈 자체는 된 적이 있지만 네. 좀 더 많이 조직화하거나 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이슈 파이팅은 그렇게 또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어그로는 류 의원님에게 많이 끌렸었죠. 네, 어그로 퀸이잖아요. 어그로 퀸.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일단 이슈가 알려지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 이제가 알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잘해야겠다라는 거죠. 지금 시민들께서 얼마 전에 멀쩡한 토론을 했을 뿐인데 좋은 평을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당대표 체제, 그러니까 싸움만이 계속되는 이 상황 자체에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그런 시민들께 조금 위안이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정치도 있구나. 이런 모습,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은 정의당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정의당 그 찐 지지자들, 예전부터 정의당을 막 계속 이제 사랑해오신 분들한테는 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지난번 뭐 지선에서도 굉장히 참패를 했던 게 상처주셨나봐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비례대표를 뭐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물갈이는 또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데. 아쉬우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손님 모셔도 그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오해입니다. 오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비례대표 1번이시고 이제 둘째 언니 그 장혜 의원님은 2번이시고 근데 1번, 2번이 뭔가 좀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 또 시작하자마자 좀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가졌어요. 맞아요. 네, 당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비대위하고 계속 비대위 체제로 있어서. 근데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정치권에서는.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대위인데 그렇죠. 뭐 혁신이 비대위 100일 잔치도 하고 있던데 걔네들 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 조금 축소된 상황에서 그럼 의원단이라도 당원들과 소통을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퇴 9개월 이후로 제가 먼저 한 일이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 공개적으로 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근처에 좀 사시는 분들, 이제 당장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쫓아가서 따졌어요. 왜 찬성했냐고? 쫓아간 건 맞는데 따지진 않았어요. 쫓아가긴 했어요? 약간 무섭다. 약간 무서워요, 의원님. 전화 드려서 이제 잘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술도 한잔하고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특검 관련해서 또 당내가 시끄럽거든요. 이번에는 의원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 같은 것에 응하고 당원분들께 대의원분들한테 좀 전화를 드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충분히 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상처받은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이는 작업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 원래 좀 됐어야 하는 일인데 좀 뒤늦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을 두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노동정당이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정당이었다. 근데 이제는 비례대표 1번, 2번이 사실은 쌍도마차잖아요. 이 쌍도마차가 약간 젠더 이슈에만 너무 몰입돼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젠더 이슈가 사실은 되게 껄끄러워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이게 조지고 있으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젠더 의제가 낯선 의제긴 하죠. 제가 당의 그 6대 과제 중에 하나인 그 소위 비동간을 맡아서 대표 발의를 했고요. 저의 그 대표 공약은 포괄임금제 폐지, 그러니까 노동 쪽 공약인데 그걸 또 이어서 발의를 했거든요. 저는 꼭 노동과 뭐 여성, 젠더라든지 뭐 녹색 의제를 꼭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문제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여성이에요. 노동이에요. 그거는 뭐 똑같죠.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건 그러면 이제 녹색 문제와 노동 문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이미지가 또 젠더만 하는 이미지로 좀 굳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중년 남성 그리고 뭐 조끼 이렇게 투쟁 머리띠 하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에서 제가 또 멀잖아요. 근데 사실 일은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제가 노동을 대변할 때 좀 어색한 것 같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런 것도 있고 기사화가 잘 안 돼요. 사실 법안은 노동법안을 제일 많이 발의하기는 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는 노무사님이 정책보좌관으로 계신데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나 기사화나 이슈화는 어느 한쪽만 더 많이 되고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일 다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답답하죠. 기자들 다 기레기다. 니들 나 노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젠더만 쓰냐 뭐 이거 아니에요? 노동 소식을 제가 되게 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조중동에게 한마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자, 좋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2020년에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시국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때 만 28세인가 27세? 만 27세에 됐죠. 27세. 와. 생일이 8월이라. 와, 만 27세 국회의원이면은 사실 역대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그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분이 된 거잖아요. 벌써 이제 3년 차예요. MZ세대라고 퉁칠 수 있는 그 세대 안에서 가장 좀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건데 우리가 보는 국회와 거기에서 직접 들어가서 국회 안에서 일을 같이 해보신 게 뭐 어떤 크게 차이점이 있나요? 다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되게 바빠요. 바빠요? 네, 과로하고 계신데 다만 그 정치가 나를 위한 정치는 아닐 수 있죠.
또 당들도 다들 생각이 각기 다르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것 또한 느꼈어요. 그것도. 그 300명이 있는 곳이 네. 우리 사회를 300명으로 압축해 놨다고도 느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편견은 국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조금 더 보수적이어서 사회보다 조금 더 느리게 변하는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죠. 약간 좀 꼰대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처음에 뭐 청바지 입고 갔을 때 청바지 입지 말라고 전화하는 의원님도 있어요. 청바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때 그 드레스 입고 가셔가지고 또 한 번 원피스? 네,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입고 가셔가지고 또 난리가 한 번 났었잖아요. 약간 이제 붉은 계열의 원피스였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회가 그 당시에 만 55세가 평균이었어요. 55세고 남성이 80%인 국회인데 저는 만 27세고 여성이니까 평균값에서 제일 먼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원피스라는 옷도 어찌 보면 평균에서 먼 옷인 거예요. 다들 어떤 까만 어두운 색 정장에 넥타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밝은 색의 원피스를 하면 되게 평균에서 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눈에 탁 튀지 않았나 싶었어요. 유시민 의원의 하얀 바지처럼 그렇죠. 탁 튀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옷은 그냥 바깥에서는 굉장히 흔한 옷이고 맞아요.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입을 만한 그런 옷이죠. 길거리 여름에 다니면은 한 여성분 10명 중에 한 4분은 입고 있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뭐 레이디 가가처럼 입고 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가 그만큼 평균의 삶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는 이게 신기하다 해야 되나? 제가 그 국회에서 이렇게 모두 발언할 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려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 이렇게 들고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들고 올라갔을 때 앞에서 제일 앞에 의원님들 말하는 거 들려요. 다들 종이 들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이패드 들고 올라가니까 아이패드 진짜? 이렇게 수근수근 젊어서 그렇다 그분들에게 아이패드가 그 정도라고? 좀 진짜 우리의 삶이랑은 좀 거리가 느껴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에피소드 계속 이야기해도 돼요? 재미없으면 지금 재밌어요. 지금 좀 새로워. 젊으니까 뭐 기기랑 친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인지 저번에 본회의장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당 의원님들이 갑자기 류호정원 왔다 류호정원 빨리 와보래요. 뭔가 싶잖아요 도대체가. 갔더니 그 본인 인증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갑자기? 평소에는 자기도 할 줄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그분들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해보라고. 네가 어리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식한테 맡기듯이. 이거 회사에서 자주 있는 일이에요. 부장님이 안 되면은 차장님이 가서 도와주는데 차장님도 나이가 많아서 신입 일로 와봐 이거잖아요. 똑같네.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성공했어요?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신기하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들으면 들을수록 좀 우울해지는 게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트렌드를 잘 알고 우리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평균이 좀 안 맞죠. 사회 평균이랑 좀 안 맞죠. 너무 안 맞네.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집이 없다고? 무주택자거든요. 집이 없죠. 그런데 국회는 17%만이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문제를 대할 때의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님은 집이 있으세요? 없죠. 공감이 갑자기 확 되네요. 그래요. 그건 너무 좀 많이 다르다. 근데 사실 그동안 지금 3년 동안의 이 의정 활동을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젊은 감각으로 뭔가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킬 비리 이런 거 보면은 우마 서먼 옷을 입고 칼 들고 그래가지고 또 어그로를 한번 또 끄시고. 그때도 또 에피소드 있어요. 뭐예요? 그 포스터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그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포스터만 보고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우마 서머니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어설펐는데 그걸 보고 검도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칼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면서 막 혼내키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거기 여쭤봤을 건데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할 줄은 몰랐죠. 뜬금없는 데서 버튼이 좀 눌렸네요. 지난 일이니까요. 그런 에피소드 재밌게 들어주시면 이제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그거는 채용비리 처벌법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채용비리 처벌법. 채용비리, 킬비리. 보통 이제 그 이전에 제 방식이 이렇게 한 다음에 왜 했지라고 들여다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방식 순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좀 충격적인 뷰여서. 근데 저는 좀 재밌기는 했어요, 그때. 이 사람 재밌는 거 많이 한다. 왜냐면 그때가 아마 타투 이슈 이후였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 전에 이제 타투가 있었죠. 그래서 등파인 보라색 이제 원피스 같은 걸 입으시고 등에다가 그거는 헤나였던 거죠? 스티커였어요. 스티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에다가 문신한 걸 이제 보여주시고.
근데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채택을 하는 건데 일단 뭐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필요한데 저희는 6명이잖아요. 네. 근데 발의한다고 끝이 아니고 발의도 어렵지만 통과까지 시키려면 네. 이 의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어필을 또 해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만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민들께 이 이슈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채용비리도 마찬가지예요.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없어요? 그 업무방해죄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청탁받은 인사팀장 같은 분들이 가가지고 업무방해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오는 무죄가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탁 받아오는 임원이나 아니면 네. 그걸 뭐 이렇게 사주한 어떤 권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사실 이 채용 비리는 되게 잘못됐고 네. 채용 공정성에 위배되는 우리 요즘 공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은데 웬일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거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 채용 비리는 솔직히 네. 얘기해서 젊은이들의 이 꿈과 희망을 진짜 짓밟는 그러니까요. 채용되고 싶어서 학교를 지금 16년을 다녔는데 그 채용 비리라는 것도 아무나 못 저질러요. 권력이 있는 자만이 그렇죠. 저지를 수 있는 네, 권력한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법안이 그 판결문 같은 데도 나와 있어요. 판사님께서 답답하셨나 봐요. 네. 법이 없어서 도대체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입법이 돼야 된다 하면서 제 법안을 예시로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입법만 기다리고 있는. 아, 진짜요? 네. 아니,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하다. 없을 수가 있나, 이게? 그동안 채용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법이 없다는 건, 이거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힐 미리 그거 안 하실 테니까 할 거예요? 아니, 이제 못하죠. 한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차가 되셔서 지금 이제 30. 좀 궁금해요. 인간 류호정. 평소에는 뭐라 하세요? 요즘 뭐가 재밌습니까? 퍼뜩 안 떠오르는 걸 보니 요즘 좀 재미없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의 낙은 뭐 소주 먹고 뭐 그러는 건데. 진짜? 소주요? 술 한잔하고 맛있는 안주 먹고 그러는 건데 요즘 좀 술을 자제하고 있어가지고 인생에 낙이 없네요. 술 뭐 좀 자제하셔야죠. 올해 또 의정 활동하시고 또 국민을 또 지켜주셔야 될 분이 이제 뭐 1년 남았지만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 마치고 소주 한 잔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네. 그건 맞다. 그래서 뭐 보통 그 20, 30대 요즘 친구들 보면 뭐 테니스도 좀 치고 뭐 이런 거 좀 뭐 등산도 조금 하고 뭐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건 안 하세요? 그냥 맨날 소주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잖아 그러고는. 제가 몸 움직이는 걸 좋아했으면 게임이 취미가 아니었겠죠. 전 축구도 게임으로 할 거예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요. 별거 없네요. 인생 노잼인 건 뭐 마찬가지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랑. 똑같죠. 뭐 일하고 집에 오고 그 가운데서 가끔씩 지인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다 비슷하게 사는 거죠. 뭐. 뭐 국회의원이라고 뭐 대단할 건 없네요. 사실. 개인의 삶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정치적인 질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의당의 시선 그리고 류 의원님의 시각. 정의당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먼 곳에 있는 당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 막 하는 걸 보면은 원래 그 남의 집 싸움은 더 재밌잖아요. 저기 불이 난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좀 김기현 당대표를 임명을 한 거 아닌가? 이게 명예 당대표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이미.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대표를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명예대표를 뭐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또 그 한편에 그 천하용인이라고 이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네 분의 활동도 조금 눈에 띄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 기성 정치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젊고 그 새로운 정치인들이 할 말을 하는 정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막 네거티브보다는 본인들의 장점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여러 사람들이 조금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당내에도 저런 바람이 좀 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 정의당도 지금 이제 오 의원님 계시고 다른 의원들도 계신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약간 좀 이준석 같은 사람이 정의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내요. 당이랑 자꾸 다른 얘기를. 그걸 품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님은 우리 당에 안 오실 것 아,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안 가지 네. 그거는. 아니, 예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네. 사실 정의당은 네. 딱 정의당으로 퉁쳐지잖아요. 맞아요.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의당은 뭐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생각이 뭐 같던지 달랐던지 간에 네. 안 알려져요, 외부로. 아, 그 다양성이 네. 있나요? 있죠. 당내에? 저희 안에도 뭐 네. 정파도 막 있고요. 막 그런데 그래요? 그 다 큰 두 당은 네. 뭐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카메라들이 또 먼저 가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다양한 이렇게 생각들이 분출되어서 나오는데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 브리핑으로 이렇게 일치돼서 나오는 거 외에는 기사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도 정의당을 고이게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면 잘한 건 잘했다 또 듣기도 하고 못한 건 실시간으로 또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돼요. 그게 좀 정의당의 정책 문제를 좀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그럼 지금 네. 정의당 내에도 그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그러면 바깥으로 시끄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 어때요? 정의당 내에 반팸이 있어요?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노동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진짜? 분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되게 새롭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되게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도 정의당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시고. 그렇죠. 정의당 안에서도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뭐 한 의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고요. 뭐 그러면, 이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네. 채 그냥 한 줄로 여긴 탈핵, 페미, 노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딱 그건데. 딱 박혀가지고 맞아요. 그 이미지 근데 고정대치 쭉 가는 거죠. 맞아요. 그걸로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넘어가서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쓰다듬어 주셨고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롤 티어가 어디시죠? 롤티어. 롤티어. 아니, 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시즌은 티어가 없어요. 이게 매년 갱신되는 티어잖아요. 그쵸. 지금은 티어가 없는데, 네. 나온 참에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네. 그러니까 당선되던 해에 네. 국정감사 끝나고, 네. 아직 시즌이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많이 플레이를 막 해가지고 골드 티어를 달성을 했어요. 네. 왜 달성을 했냐면 네. 겨울 방학 시즌이 되니까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듀오를 해서 트위치를 네. 방송 켜서 네. 실제 그 청년분들과 함께 듀오를 하면서 이야기도 네. 아까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하려고 했죠. 네. 근데 못한 게 그 12월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골드를 찍었는데 거기서 그 게임 하자고 방송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 좀 그렇잖아. 네, 그거 좀 심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쉽게 못하고 그럼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듀오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뒤로 좀 다시 못하고 있죠. 그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의원이 일을 하냐고, 안 하고 게임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 쏟아서 골드를 찍든지 찍는 방송을 하든지 하여간에 그걸 좀 근데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스스로 실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잖아요. 그때 뭐 대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이아를 다시 찍는 거는 이 임기 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게 한 살 한 살 또 먹잖아요. 이게 동체 시력 옛날 같지 않아요. 이 피지컬이 안 되죠. 네, 근데 골드는 뭐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저 논란이 있기 전에도 골드였습니다. 그래서 골드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 아이언이거든요. 도저히 안 돼. 이거 늪피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의지의 문제다. 그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재밌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최초의 크리에이터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트위치 방송도 하시고 아프리카도 하셨나요? 아프리카는 짧게. 이거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여쭙고 싶어요. 그때 뭐 대리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죠? 맞죠.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었고요. 네, 그때 사과를 하셨어요. 그 뒤로 다시 제가 그 다이아 5까지가 이제 대리였기 때문에 다이아 4를 다시 제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입증을 하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 시기에도 방송을 하긴 했었어요. 그 시기에. 그 논란이 한창 됐던 게 대리로 뽑은 랭킹을 가지고 게임 회사에 가서 그 게임 회사에 갔던 이력을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다.
그럼 이게 채용 비리랑 뭐가 다르냐라는 요 논란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비약이 큰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그 입사할 때 티오를 안 썼어요. 그건 회사에서도 확인해줬어요. 티 안 썼다고. 네. 근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막 기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또 안 썼고 네. 정규직 전환될 때 네. 그 게임 회사는 자기 그 게임 이력 같은 걸 쓰는 라인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때 쓴 거고 그때는 제가 찍은 티어죠.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대회도 뭐 대리를 해서 나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게 당시에 대회에 어떻게 대리로 나가? 예선전이 온라인이었다 이거죠. 온라인 예선이었다. 그 예선을 이제 누군가 해준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나왔던 대회가 그 해 2개였는데 네. 하나는 예선이 온라인이었고 하나는 예선이 오프라인이었어요. 그 주최 측에서 대여한 어디 PC방 가서 하는 둘 다 통과를 했어요. 둘 다를 통과를 해서 네. 이제 16강도 지나서 8강도 하나 진출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둘 다 진출한 팀은 당시에 네. 당시에도 당연히 온라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리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근데 네. 둘 다 통과한 팀은 그 의혹을 받지 않았죠. 왜냐면 둘 다 통과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오프라인도 통과했으니까. 오프라인도 통과했고 네. 오프라인 하면 사람들 뒤에서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죠. 감독들이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온라인 예선 한 그 경기만 또 집중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네. 공정 보도를 또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윈터 다음에 뭐 썸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스프링. 네. 네. 제가 그 대회도 또 오프라인으로 해서 나가고 오프라인 예선으로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시청자들한테 시원하게 미안합니다. 억울하면 1대1 미드빵 뜨든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저 서포터라서. 그러면 서포트 밑에 보스에서 한 판 뜨자. 보스에서 1대1로 한 판 뜨자. 그 대신 서포트 캐릭터만 쓰기로. 골치 아프네. 서포트 되죠. 서포트. 네. 근데 그 의정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약간 정글 타입인데 서포트 타입은 아니에요. 그죠? 서포트 못하면 정글도 했죠. 아, 그래요? 네. 정글 약간 좀 그 의정 활동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킬 비리도 그랬고 아까 타투도 그랬고 그리고 보면은 약간 좀 사람을 깜짝 놀래게 하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서포터도 네. 이니시에이터 했어요. 아, 레오나. 네. 레오나, 알리스타. 알리스타. 네. 지금은 안 좋다는데 그땐 그게 제일 좋았어요. 약간 어울려요. 그죠? 이니시를 먼저 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억울하면 미드빵 1대1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죠? 아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자신은 없고 자신 없습니다. 일단 지긴 하겠지만 해주긴 하겠다. 그렇다. 네. 좋습니다. 두들김 당하겠습니다. 아, 또 두드려 주시는. 근데 이게 좀 맛있게 두들김 당해야 되는데 너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CS 먹는 법도 잊어버리실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류호정 의원님과 함께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류호정 의원님이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호탕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대담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류호정 의원님과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다른 인터뷰들은 조금 네. 딱딱하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평소에 말 못했던 뭐 저의 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 인터뷰 마지막 말로 항상 그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큰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의 빌런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도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가장 큰 추악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용자쇼 앞으로도 이 빌런과 히어로 이 완충 지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요정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